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방산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 방산주들이 테마성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회사, 방산기업으로서의 본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추후에 항공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기업이 커지고 있고 로봇과도 엮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방산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쟁이 이렇게까지 발발되고 치달을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뭐 별별 무기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합의가 될 듯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연결고리가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뭐 빌미를 삼는 것보다 네. 이제 올라갈 좀 됐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특히 지금 또 러시아에서 생화학 무기를 쓴다라는 얘기는 특히 기존에도 가끔씩 썼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뭐 반체제 인사 암살을 할 때도 그렇고 썼던 신경작용제, 노비촉이라고 합니다. 네. 노비촉이면 머슴촉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쪽을 암살할 때 이용했고 거기다가 시리아 내전 시에도 지난해 아사드 정권이었죠. 이쪽에서 러시아가 후원을 하고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화학 무기를 또 사용했던 증거가 있다. 한쪽에서 솔직히 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량 살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좀 심한 상황들인데 이를 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쟁 관련된 감정의 골이 더 격화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방산주의 움직임도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21세기에 정말 3차 대전이란 이야기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기로 인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다시 한번 그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우리는 또 휴전 국가다 보니까 네. 더 체감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방산주를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산주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네. 이거 한번 지켜봐도 되겠네. 왜냐?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보다는 뭐 대표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아닙니다. 앵커님의 뛰어난 앵커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시죠. 전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니까 국방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방비는 어떤 생산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방어를 하고 대비하고. 그렇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생산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만약에 하나라도 벌어지게 되면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방산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예전에는 그랬었죠. 방산주, 빅텍, 퍼스텍, 맞아요. 텍텍 시리즈 이런 것들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그 초기에는 잠깐 움직이다가 그냥 시장이 압니다. 이제 그냥 테마주구나라고 쪽으로 알고 있고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쪽보다 이제 좀 더 나갔을 때 우주항공 게다가 또 항공기 부품 관련된 쪽까지도 연장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게 좀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과 함께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방산 쪽이 수출도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조 단위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게다가 또 항공기 부품 쪽은 당연히 리오프닝 수혜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우주항공 관련된 성과들 대표적으로 누리호부터 특히 최근에 또 기사화가 그렇게 크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주형 그 한국형 우주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KPS가 또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항법에 대해서도 강점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소형 발사체라고 하는 누리호와 함께 연계가 돼서 훨씬 더 앞으로의 우리도 스페이스X 같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하나 차곡차곡씩 만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군대를 안 다녀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죠.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을 받기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지, 그 부분은 저보다 김민수 대표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네. 국내 그런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K방산의 위상, 그리고 실적, 성과 어떻습니까? 네, 뭐 육군 병장이 뭘 알겠습니까? 네. 다녀오셨죠? 안 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다녀오셨죠? 네. 네. 근데 지금 K 방산하게 되면 요즘 들어서 또 이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방산 쪽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 그리고 또 마당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번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래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민감하게 네. 좀 반응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DP 2%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쪽에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아시아 같은 경우 호주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일본도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우리도 늘린다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군비 증강이 계속 경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고 있는 무익이 수입액을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동아시아가 20%가 늘었고요. 오세아니아 쪽이 59%가 늘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보게 되면 이런 군비 경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최근에 수주됐던 쾌거를 보게 되면 네. 한화 디펜스죠. 네, 이쪽에서 K9 자주포에 대해서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을 건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LIG 넥스원 쪽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시스템 이게 또 수출되는 이런 변화가 그대로 또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군사, 국방 그런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가 국력 6위라고 해요, 군사력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 이번에 러시아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차이가 전쟁에서도 컸었죠, 네. 예, 보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력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아무리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쪽은 쉽게 꺾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피해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빨리 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국방비 지출 현황은 각각 나라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전에는 그냥 빅텍, 텍 기업들 생각나면서 네. 그런 테마성 흐름을 보여주다가 요즘 주가에서는 오히려 굵직한 정말 무기 수출을 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는 기업들 위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게 항공산업도 있지만 로봇 산업까지 더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약간 무인 드론 이게 이제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무인 정찰기 뭐 이게 다 합쳐져서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터미네이터가 나오진 않겠지만 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하고 어떤 실전에 적응되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인데 보다 보니까 기사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네요. LIG 넥스원이 로봇 관련된 쪽에 군사적으로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이거는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저희가 아는 거는 마블 영화의 앤트맨이죠. 네. 네, 이거가 이제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군집으로 응용하는 곤충의 기술을 활용한다. 참 예, 대단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또 공개를 할 수도 없죠. 공개를 하게 되면 군사 기밀에 또 누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변화는 또 개발 잘해서 또 하나의 한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LIG 넥스원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개발. 그러니까 무인 드론과 관련해서 로봇이라는 것도 연관될 수 있는 게 이 방위 산업, 방산주들이고요. 또 한국항공우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기체 부품 부분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시선도 조금 달라지고 있고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정말 이 항공산업에서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나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신 분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떤지요? 네, 항상 주가가 잘 가고 있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잘 갈 때는 내가 이거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죠. 네. 근데 그보다 이제 자세한 또 회사의 내용, 특히
작년 실적만 보게 되면은 살짝 고민이 들어가죠. 갑자기 매출액이 절반이나 꺾였네라고, 영업이익이 절반이나 꺾였네라고 볼 수 있어도 올해부터 나올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나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군수 쪽이고요. 두 번째가 민수? 예, 네, 그렇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주항공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군수 쪽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고등훈련기나 아니면 또 어떤 기초훈련기 이런 쪽에서 또 수리온 헬기죠. 이런 쪽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수주 계약을 맺고 거기다가 말레이시아 또 아랍에미리트가 K방산에 대해서 참 진심이네요. 네, 이런 쪽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수 쪽은 MRO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항공기 정비나 개조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기 부품과 연결되면은 그동안 많이 쉬었던 항공기 부품의 교체나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KAI라고 그러죠. 항공우주를요. 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KARI라고 하죠. 영어 참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게 다 복합되면서 거기서 또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앞으로 또 한국형 우주 발사체 쪽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변화들도 이제 우주항공과 또 같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 축이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은 방산주들의 강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체크하셨을 텐데 그럼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지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이들이 급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을 계기라고 봐야 되겠죠. 계기로. 네, 이를 계기로 네. 이제 거기다가 또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맞춰지는 관점 쪽에서 게다가 특히 이제 최근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단적인 거로 그거였죠. 과거에 한 3, 4년 전에 군수 비리 관련된 쪽에서 어떤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상장 폐지 우려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지옥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회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 그런 쪽의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정도 좀 클린하게 된 시장 기업에 대한 변화를 이제 실적과 함께 끌어나갈 것이다라는 변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쪽들 당연히 중요하고 또 실적 흐름들과 체크를 하되 중요한 거는 방산 쪽에 가장 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수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확보되는 쪽으로 보는 종목들이 오히려 가장 좀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걸 안 했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많이 다들 올랐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종목 중에 하나가 오르비텍이라고 좀 내리비텍이 아니죠. 그 그래서 이름 잘 지었네요. 이름 잘 지었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항공 쪽과 원자력 두 가지를 다 노린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원래 비파괴 검사 쪽에서 강점이 있었던 그를 주력으로 해서 시장에서 들어와서 비파괴 검사다 보니까 해체하지도 않고도 안에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항공 분야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사업 쪽에서 그리고 특히 원자력 사업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다음에 사전 검사가 있고 가동 중에 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 대기업 빼고는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고 작년 실적을 보다 보니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다 좋아졌네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있다는 쪽인데 물론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다 올랐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비텍 중요한 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자력 관련 또 우리가 항공기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방산주들이 이번을 계기로 오른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오르비텍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